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40% 안팎에 머물며 상권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유이니아 사태와 금호타이어 화재로 제조업 기반이 흔들린 광주가 정부의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뱃값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는데 예산이 바닥나 여수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광주시가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가면 임대 표시가 붙어있는 비어있는 상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상가 공실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입니다. 높은 건물들이 밀집한 골목 사이로 들어가니 이곳저곳에 임대 표시가 붙었습니다. 한 건물의 한 층 대부분이 공실인 곳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손님 방문이 쉬운 1층마저 절반가량 문을 닫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들은 대체로 평일 매출에 의존하고 있고 기관 직원들이 서울 등으로 떠나는 주말에는 아예 장사를 접는다고 말합니다. 절반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쉬는 사람 더 많아.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왜냐, 인건비.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마저도 어려워졌다는 게 상인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기관분들이 이 법인카드를 전혀 안 쓰니까 저도 이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있는 돈 다 까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지금 이제 없어요. 나주시가 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용역을 2년 전 끝냈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있는 상가 10곳 중 4곳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한국부동산원이 집계를 시작한 2022년 4분기부터 40%를 오르내리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구는 약 3만 9천 명. 교통 중심지도, 관광지도 아니다 보니 유동인구가 없고 체감 경제는 나아지지 않아 이대로라면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 새 정부 등장과 함께 기대가 컸던 공공기관 2차 이전마저 진척이 없어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는 당장 풀어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은 하늘빛이 흐립니다.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남 일부 지역에서만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질 수 있겠고 특히나 오늘 오전 중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20에서 60mm가량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오전 중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특보는 한층 약화됐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약화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지역에서 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질 안에 계속해서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밤사이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됐고요.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26도 안팎으로 역시나 후텁지근합니다. 한낮 기온은 30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유이니아 계열사의 경영 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광주의 한 업체. 생산 초성수기인데도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한때 지역 제조업계 대표 강소기업으로 분류됐던 곳이지만 불과 2년 새 매출도 직원 규모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장 큰 거래처였던 대유이니아 계열사 경영 악화가 고스란히 협력업체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가 줄줄이 파산하거나 매각되면서 광주 전역에 13,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4조 6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광주 제조업계를 떠받치던 대들보 기업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까지 불이 나 가동을 멈추면서 지역 경제 기반 자체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강제적으로 급여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고사 직전인 상황. 최근 정부는 긴급 처방으로 광주 광산구 전역을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고용악화 지역을 사후에 지원하던 고용위기 지역 제도와 달리 선제적으로 실업과 실직이 급증하지 않도록 노동자에게는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자금 융자폭을 늘리고 사측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상향해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달 공식 고시될 예정인데 지역 경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정부 자금이 그냥 지원되고 소멸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광주 지역 경제 체질을 바꾸는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라는 게 지역의 생존 위기와 맞닿아 있는 제조업 위기. 새 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려면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그에 따른 획기적인 예산 확보까지 뒤따라야 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거문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대거 예약을 취소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임을 여수시가 지원해왔는데 예산이 소진되면서 예약 취소가 잇따른 건데요. 내년 섬 박람회를 앞두고 관광객 유치는 절실한데 예산 부담은 갈수록 커져 여수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연휴였던 지난 16일, 주말인데도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엔 탑승객이 정원 400명 가운데 100명에 그쳤습니다. 불과 하루 전 400석이 모두 찼던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관광객들의 배값을 지원하는 예산이 소진되면서 예약 취소가 잇따른 겁니다. 15일 날 2만 원만 주고 가셨는데 16일에 이제 나오실 때 4만 얼마다라고 하시면 또 항의 전화가 오죠.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백길. 관광객들은 운임 4만 7천 원 가운데 2만 원을 여수시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전 1만 5천 명, 지난해 3만 명으로 이용객이 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2만 6천 명이 다녀가며 예산은 일찍 바닥났습니다. 예산 소진으로 여객선 반값 운임은 벽에 부딪혔고 덩달아 거문도 관광객도 줄어든 겁니다. 여객선 이용객이 줄어들면 치솟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안 그래도 적자인 상황이라 선사 측은 여수시에게 사업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여행객들이 꾸준하게 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선사도 불가피하게 운항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여수시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반발에 예산 4억 7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당초 1억 원 규모였던 시 예산이 이번 증액 예산까지 포함해 9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택이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건 고민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우리 그 거문도라는 그런 대표적인 그 상징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벌써 올해만 2차례 예산이 소진된 상황. 일각에선 즉흥적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냥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고 해상교통기금을 통해 가지고 여수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국토일각 먼섬에 포함된 거문도. 내년부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수시는 해당 법을 근거로 내년부터 해양수산부에 항로 지원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수 지역 식당에 대한 점검 결과 3곳 가운데 1곳꼴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1일부터 관내 3,800여 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34.5%에 해당하는 1,300여 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별로는 위생복이나 모자, 마스크 미착용이 784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256곳, 식사 공간에 청결이 불량한 곳이 203곳이었습니다. 여수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당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진행한 뒤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광주시가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표본 감시기관을 5곳에서 21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시와 자치구의 전담 대응 조직을 구성해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내 감염병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교육청과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 5월과 6월에는 3.7%였지만 7, 8월에는 18.5%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순천 역전거리 주변으로 환경 개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데다 설명도 듣지 못해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순천역 앞 거리입니다. 땅을 파내 도로와 배수관을 정비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가게가 밀집한 거리 곳곳에 출입을 통제하는 줄이 쳐졌습니다. 순천시는 역세권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5월 착공 예정이었는데 한전 지중화와 시 상수도 공사가 겹치며 기간이 뒤로 밀렸습니다. 길어진 공사에 상인들은 통행과 고객 주차가 몇 달째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는데 교통이 불편하니까 또 안 찾아주시니까 여기 매출에도 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상인은 착공 전 어떤 알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안전대책과 정확한 공사 안내를 요구하자 뒤늦게 하나씩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펜스에 안전등이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휴대용이나마 설치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접근함에 있어 그리고 통행함에 있어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인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고령의 시민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 시장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요를 건너갔다 저를 건너갔다 하는데 뺑 돌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민원이 잇따르자 순천시는 최근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편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로 9월 중순까지 준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또 원도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 중이라며 안전사고 방지에 끝까지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화가가 2년 동안 그린 수국 그림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점 하나를 찍는데 30초가 넘게 걸린 그의 작품에는 특별한 아름다움과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국 그리는 여자, 로사의 수국은 특별합니다. 다른 그림에는 없는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 시간이 축적돼 있습니다. 로사는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점 하나를 찍는데 30초가 넘게 걸립니다. 수국 한 송이를 그리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 점을 찍습니다. 짐작조차 하기 힘든 인내와 열정이 만들어낸 그의 수국은 꽃보다 아름답고 보름달보다 빛납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오직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 하는 실천, 이게 되게 저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우리들 삶을 돌아보게 한다. 로사는 지난 2022년 광주 남구 장애인 예술단에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선을 긋기조차 힘들어 점을 찍었습니다. 작은 점들이 만든 모양이 수국과 닮아서 수국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정성 어린 점들이 모여 알록달록한 꽃밭을 만들고
그곳에 나비가 날아들게 하고 염원의 바다에 노란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 로사의 그림은 보는 이를 겸손과 희망, 꿈과 아름다움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우리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죠. 멈추지 말고 계속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름다운 길로 가는 길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로사의 첫 개인전은 소태동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다음 달 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민주화운동과 생명평화운동에 헌신해온 김수 시인이 첫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끝내 미안하다 말하지 못했다를 제목으로 발간한 시집에서 김수 시인은 시민운동과 투병 생활에서 쌓은 내적 수행과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치유와 긍정의 언어로 노래했습니다. 김수 시인은 문학의 뜻을 둔 지 42년 만에 내는 시집이 두렵고 부끄럽지만 자신과 독자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올해 대학 입시와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진로 진학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광주 전남 18개 대학 등 50여 개 부스가 마련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검정고시를 통한 대학 진학 방법과 올해 대학 입시 등 중장기 입시 전략도 안내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중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주는 중요 직무급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협업 등을 고려해 담당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는 중요 직무급 운영 여부를 다음 달부터 노동조합과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정원의 24%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급 대상과 범위, 기준 등 주요 쟁점에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사가 빠진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광주 전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제 전쟁 범죄 확인과 법적 배상의 정당한 권리 확인 등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동원 사실에 대한 피해 조사도 지난 2015년 이후 사실상 중단돼 관련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제주문화방송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가지붕에 제주 전통주택이 모여있는 성읍 민속마을. 타이샤기지에 강제 동원된 인물을 찾기 위해 옛 일본 해군 이력 원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집원이 바뀌어 원표에 기록된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최고령 어르신에게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해 해방을 맞았다는 변정석 할아버지는 광복 직전까지 마을에서 어른들이 강제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군인으로 간 사람, 탄관으로 간 사람은 뭐라고 할까? 탄관, 북해도, 홋카이도 탄관으로. 또 진영, 이 세 종류로 또 변해갔어요.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형은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와 위안부 동원 등 4가지. 이 가운데 군인 동원은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 최저치를 잡더라도 20만 9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에 확인된 타이샤기지 강제 동원 기록과 같이 당시 일본 해군에 동원된 조선인만 2만 2천 명을 넘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90년대 일본에서 넘겨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지난 2015년까지 조사를 벌였지만 피해 신고를 접수한 기간은 1년 3개월뿐. 이마저도 가족이 없으면 피해 신고조차 안 돼 관련 학계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가 있으신 분들, 그 인후보증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지 다 하지 못했다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80년이 지나도록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조사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10년 11건이 발의됐지만 8건은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인 상용차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잇따라 불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친환경 소형 트럭 10만 대 생산에 착수한 데 이어 타타 대우 역시 전기 트럭으로의 발빠른 변신을 선언했는데요. 수소 내연기관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대형 트럭 양산도 추진하고 있어 상용차 산업이 침체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디젤 화물차를 생산해온 군산의 타타대우에 전기차 충전기가 세워졌습니다. 연료통 대신 300kW의 전기 배터리를 단 노면 청소차가 출시를 앞두고 주행 시험에 한창입니다. 청소차나 쓰레기 수거차 같이 환경과 밀접한 차량부터 탄소 배출이 많은 디젤 엔진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배터리 무게나 그다음에 짧은 주행거리란 특성이 있어서 청소차군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택배차나 전기차 구입 정부 보조금이 아직은 승용차와 버스, 1톤 화물차에만 적용되다 보니 준중형 전기 트럭 수요가 많지 않아 시장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의 변신이 시도되는 준중형 화물차와 달리 고출력이 필요한 이런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수소 내연기관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추진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앞서 내놓은 수소 연료전지 방식과 달리 기존 내연기관에 수소가스를 분사한 뒤 그 폭발력을 이용해 출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디젤 트럭에서 엔진과 연료통만 교체하면 양산이 가능하고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속속 갖춰지고 있어 친환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터보라든지 일부 기술들이 연소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지금은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엔진이 되겠습니다. 전북 상용차 산업의 양대 산맥인 군산의 타타대우는 10년 전인 2015년 11,700대 생산을 정점으로 5,000대 수준까지 곤두박질 치는 등 부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때 환경 친화적이라는 LPG 트럭으로 승부를 걸기도 했지만 시장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강화된 환경 규제에 발맞춰 전주의 현대나 군산의 타타대우 모두 전기와 수소로 대반전을 노리는 상황. 전북의 상용차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영산강처럼 낙동강도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면 어김없이 녹조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류경보 경계 단계도 발령되지 않는 데다 녹조가 심한 강물 옆에선 주민들이 맨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입니다. 낙동강 중류의 김해 메리 취수장. 녹색 페인트를 뿌린 듯 강물이 온통 짙은 녹색입니다. 강가로 갈수록 녹조는 더 심해지고 이 물은 취수장과 정수장으로도 들어갑니다. 이곳의 남조류 세포수는 이달 초부터 2번 연속 10,000개체를 넘어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성 물감이 아니고 무슨 페인트 풀어놓은 것처럼 시퍼렇게 이렇게 보여요. 가루 같은 게 이렇게 쫙 풀어져 있는 게.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던 분이 눈 따갑다 하시더라고요. 낙동강의 다른 지점은 어떨까? 본포 취수장 인근도 정체된 강물 사이로 짙은 녹조가 길게 끼었습니다. 컵에 담아보니 어김없는 녹조라떼. 물속도 유해 남조류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위쪽 하만 7서 지점은 가장 심각합니다. 강 한가운데부터 강가까지 전체가 거대한 녹조 페인트 물처럼 변했습니다. 저감 장치를 곳곳에서 가동하고 있지만 녹조 알갱이가 넘쳐 작업을 멈췄습니다.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저 산에 저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저 산 밑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예. 이게 그럼 언제쯤 그래요? 보셨어요? 그냥 매일 그렇습니다, 이게. 매일? 예. 하지만 녹조로 뒤덮인 강물 옆으로 주민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녹조가 발생했을 때 레저 활동 그리고 옆에서 산책까지도 금지를 시키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준이 없죠. 일반적으로 감독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장 독성, 생식 독성까지도 알려지면서 육안으로도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 지점은 여전히 조류 관심 단계.
7사 취수장에 바로 이 상류 지점이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심각한 이런 녹조가 발생해 있는데도 이게 조류경보제가 경계대 2단계까지도 발령이 안 됐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이 잘못돼 있고 이거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경상남도와 낙동강청 등은 녹조 확산 방지와 오염물질 저감 조치 등에 나서고 식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취 정수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보수문을 열어 강물이 흐르도록 해야 하고 녹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이재명 정부가 낙동강 재자연화 공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권양엽 의원이 광역시도에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 의무 설치법에 따르면 광역시도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습니다. 권 의원은 현재 서울, 경기 등 6곳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센터가 있지만 전세 피해가 1000여 건 발생한 전남에는 설치되지 않았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날은 흐린 모습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전남 일부 지역에서만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확대될 수 있겠고 특히 오늘 오전 중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예보된 비의 양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인 가운데 오전 중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거센 빗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 상황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이렇게 폭염주의보로 약화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주란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 많은 지역의 열대야는 여전했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26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전남 많은 지역에서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전남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 31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지난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